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 여성이에요. 요즘엔 28 청춘이라고들 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망막에 손상을 받았고 그 때문에 중추 시신경이 상실되는 바람에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던지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절 살게 한 건 다름 아닌 자식과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내 삶을 직접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이 목숨을 끊는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당신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나랑 지훈이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죽을 생각을 해? 이기적이야. 당신이 나처럼 시력을 잃어봤어?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기분이 어떤 줄 아냐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우리 지훈이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용기 내서 살자. 여보, 미안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우리 지훈이랑 당신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걱정하지 마. 눈이 안 보이더라도 당신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우리 헤쳐나가 보자. 알겠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남편은 저를 위해 살뜰히 본인을 희생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위해 늘 눈이 되어 주었고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가 커움에 따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행복한 일상들도 있었죠. 아들은 참 모범생이었는데 제 눈이 이러해도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절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성적은 늘 전교권, 남편에게 듣기론 인물도 점점 피어서 아주 잘생긴 모습이 역력하다고 늘 저에게 말해주었답니다. 우리 지훈이가 또 1등을 했어요. 어머님도 정말 좋으시죠? 이번에 교내 우수상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님도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우등생 지훈이를 키우신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오실 거죠?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아빠가 방문할 거니 걱정 마세요. 어머, 정말 아쉽네요. 지훈이한테도 어머님 좀 뵙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어머님은 지훈이 때문에 행복하시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는 착한 학생이거든요. 어머님 그럼 다음에 뵐 테니 그때 꼭 얼굴 보고 인사 나눠요. 사실 지훈이 같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전 이 학생을 키우신 부모님이 더 궁금하거든요. 요즘엔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엇나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휴, 제가 너무 수다를 떨었죠? 그럼 다음에 봬요, 어머님. 자식 학교 한번 못 가는 서러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 듣는 아들은 대단히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였고 아들은 대학교에서도 늘 장학금만 받는 아들이었고 그렇게 사회에 나왔죠. 눈 안 보이는 엄마 밑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큰 것만 같아 늘 아들에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전 크게 상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만 알았는데 아들은 절 언제나 창피해하고 있었답니다. 괘씸한 것, 네 엄마를 창피해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널 끔찍이 생각하는데 어쩜 그래? 지은이는 괜찮은데 지은이 부모님 뵙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저 이렇게 잘난 줄 아는데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절 어떻게 보겠어요? 가뜩이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동정까지 받고 싶진 않다고요. 아빠는 제 마음 절대 모르시겠죠? 그런 집안이라면 결혼을 애초에 때려치워. 나도 그런 집안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고얀 것, 너 같은 건 아들이라고. 네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미안해 하는 줄 알아? 사실 너한테 미안해 할 일도 아니지. 본인은 얼마나 상심이 클 거야? 그래도 너 기 안 죽인다고? 혹시나 해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네 걱정이 학교 한번 안 찾아간 엄마다. 그런 엄마한테 미안해하질 못할 망정. 그러게 누가 다치래요? 엄마가 조심성 없어서 눈 다친 거 가지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제가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며느리 될 사람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보이진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투나 행동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 며느리는 저를 동정하는 시선과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눈이 안 보임과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공기만으로도 절 어떻게 대하는지 잘 느낄 수 있게 된 저였어요. 어머, 어머님, 진짜 안 보이신다더니 정말이네요. 저 시각장애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요. 혹시 골든 레트리버는 없나요? 그 시각장애인들 보면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던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쉽다 정말. 어머, 그래? 난 그래도 지훈 아빠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된 지가 좀 되어서 사실 익숙하기도 하고. 아니 그럼 결혼식 날 저희 엄마랑 화촉점화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게 나서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뭐야? 곤란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최지훈, 너 이러려고 결혼한다고 한 거였어? 됐고, 나가봐. 네 엄마 무시하는 인간들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 개념이 없는 건지 공부만 잘할 줄 알지 인성이라곤 아주 개차반이야. 아유, 여보, 그만해요. 아우, 좋은 날 왜 저런담? 제가 눈이 이런 건 맞잖아요. 지훈아, 그냥 오늘은 지은이 데리고 가라. 니네 아빠 흥분해서 말리기 힘들어. 내가 괜찮다는데 참 왜 그러셔 정말. 여보, 그만해요. 지은아, 내가 미안해. 됐어. 지까지 것들이랑 손절하면 그만이야. 누가 아쉽다고? 네 엄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식으로 인정 못해. 어머, 아버님, 오해세요. 전 그냥 정말 현실을 얘기한 건데. 언제 늦셨으면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해 푸셔요. 아, 그래요. 뭘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엄마, 지은이가 얘기한 거 별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거죠?
행여나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서 더욱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를 패스한다는 아들을 보니 역시나 제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사실 아픈 엄마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던지라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나 소리쳤지만 남편은 저를 보고 꾹꾹 눌러 참는 모습이 보였고 결혼식 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싸늘한 사돈어른들이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니, 내 딸내미가 나중에 봉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시대에 각자 사는 건데 혹시나 내 딸한테 기생할까 겁나네. 아, 엄마, 조용해. 들리겠어. 지훈 씨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걱정 마. 내가 미쳤어? 시집살이를 하게? 가뜩이나 몸 멀쩡해도 안 하는 게 시집살이인데 눈먼 시어머니 모실 일 절대 없으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고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지훈 씨 직업은 좋잖아. 변리사에 다정하고 오히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게 지훈이만 보면 진짜 나무랄 데 없는데 장인 시어머니 모시느라 네가 고생할까 봐 그러지. 에휴. 남들이 그리고 지금 수근덕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린다 얘. 어쩜 사람한테 다 단점이 있다는데 지훈이는 그게 엄마 되는 사람이네. 저렇게 완벽한 사람한테 어쩜 저런 엄마가 있어? 지훈이도 진짜 안쓰럽다. 어쨌든 너도 행동 잘해. 애써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하물며 티라도 나면 남편이 노발대발할 게 또 뻔했기 때문에 꾹꾹 눌러 담아 참곤 했죠. 그리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에게 벗어나 이제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아들을 위해 기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결혼시켰으나 저의 눈이 되어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 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전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나보고 오래 살자고 해놓고 무정한 사람아.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한다. 제가 이렇게 땅이 꺼져라 울어댈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 참 답답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주 휴게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어머님 어째? 설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지? 분명히 말했어. 나 심청이 아니라고. 신봉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시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마당에 눈 안 보이는 어머니 어떻게 모셔? 절대 못 모시니 그리 알아. 그럼 어쩌냐. 아빠가 엄마 앞으로 집이며 건물이며 해놓고 갔는데 이럴 줄 알고 엄마 앞으로 해놓은 거야. 애초에 건물이나 땅을 사실 때부터 늘 엄마 이름으로 사셨거든.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면 내가 물려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엄마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라고. 아, 진짜 일단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돈을 얘기하던지 하자. 와, 진짜 아버님 끝까지 속썩이시네.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아들한테 야박해?
부인 사랑 끔찍하네, 진짜. 일단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자. 그리고 슬슬 구슬려서 우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화 풀고 내 말 잘 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훈 씨랑 결혼 안 했지. 꼼짝없이 어머님 모시게 된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곤란해. 우리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해줘. 어머님도 눈먼 지 오래되셔서 일상생활은 다 잘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게 전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행동한 게 아들을 더 이런 길로 빠지게 한 것 같아 저도 잘못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라도 올바르게 다 바로 잡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역시나 아들네에는 저에게 살갑게 굴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 있잖아요. 그래, 엄마. 저 있으니까 이제 아빠 빈자리 그만 느끼시고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엄마 눈이 되어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귀까지 멀었는 줄 아니? 너희가 한 얘기 전부 들었어. 누굴 호구로 알아? 건물이며 집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아빠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지. 널 잘 안 거야. 아, 엄마. 말이 그렇단 거지. 제가 설마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요? 저 그렇게 야비한 놈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훈이 충격도 크니까 말이 헛나온 거예요. 설마 아들이 엄마를 버리겠냐고요. 엄마도 참.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아들이었고 그때 했던 말이 무색하게 몇 달을 저와 지내며 남편처럼 저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엔 저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지만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저를 살뜰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함부로 군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철없던 행동들은 다 잊고 엄마와 딸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정말 어머님께 잘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 엄마. 지은이가 밤마다 엄마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진다니까. 어머, 그래? 네 아빠 그렇게 가고 진짜 살아갈 맛이 안 났는데 요즘엔 그래도 너랑 지은이 덕분에 웃을 때도 있어. 그래, 그땐 너희도 당황하기도 하면서 앞이 캄캄했겠지. 그래서 말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마. 우리 그럼 잘 지내보자.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앞으로 잘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네를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쯤 지났을까? 아들네에는 손주를 둘이나 낳았고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 역시 아들네뿐이 없다고 믿게 되었고 저 역시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신이 난 목소리를 내며 퇴근을 하였고, 곧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해외 발령 났어. 연봉도 거의 3천이나 인상됐고, 집도 회사에서 다 구해준대. 완전 절호의 기회지? 우리 애들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아무래도 영어 문제도 그렇고, 한국은 좀 그렇지. 아, 그래? 네가 진짜 가고 싶어 했던 데잖아. 근데 어쩌냐. 우리 형편에 갈 수도 없고, 엄마도 이렇게 혼자 계신데, 어떻게 우리만 가? 그렇겠지? 하긴,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맞겠지?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왜? 지은이 해외 나가야 하니? 그 회사에서 너보고 외국에 나가래? 그럼 가야지. 좋은 기회라면서 놓치면 되냐? 애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 남들은 가고 싶어서 안달난 유학이라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면 가야지. 그럼 지은 씨랑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요? 지은 씨는 어머님 두고 절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언어도 안 되시고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장애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부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겠다 싶어 옳은 길인 것 같은 마음으로 아들네를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아, 물론, 저희가 1년에 한두어 번 정도는 한국에 나올 거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할 텐데, 엄마 혼자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이제라도 안 된다면 안 갈게요. 아니야. 니들 앞날도 있는데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지. 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딱 질색이다. 나 혼자도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외국으로 나가. 그래야 애들도 그렇고 너희도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뿐인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 결정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아들네에는 이민을 가게 되었고 전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니 먼저 간 남편도 참 그립고 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 외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드네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애들도 여유롭게 키워야 하고 아무래도 동양인이라 차별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으로 좀 털을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건물이며 땅은 뭐 팔면 그만인 거고 내가 뭐 혼자 살면서 쓸 데도 없긴 하잖아. 도와줘야지.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잘 지내려면 이것밖에 더 있어. 얼마 필요한지 얘기하고 은행에 가서 돈 붙여줄게. 아, 고마워요. 역시 엄마밖에 없어. 아, 참 외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열심히 해서 엄마도 모셔올게요. 아들네에는 도착하자마자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 당연히 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자본은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네를 위해 땅을 하나 팔아 돈을 붙여주었답니다. 그저 손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음에 해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혼자 사는 삶도 익숙해져만 갔고 이 삶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네에는 바쁜지 그러고선 연락이 통 없었지만 본인들도 아주 적응하느라 고달프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려고 밖에 나갔을 때 저를 본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하게 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608호는 대가족이라 든든하시겠어요? 요즘엔 누가 시부모랑 살려고 하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가족이라니.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혹시 뭐 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말 그대로 대가족이시잖아요. 그게 부러워서 그럽니다. 저희 자식들은 명절에 끼케야 얼굴 한번 비추는데 말이에요. 아들네에 이민 가고 장님인 나 혼자 지냈는데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로 인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해준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한참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망막 이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말 비싼 수술이었지만 전 이 나이를 먹고서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마침 국내에서도 수술 사례가 늘고 있었고 남편이 남겨주고 간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팔아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을 먹으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전 그렇게 수술과 재활을 거쳐 빛의 유무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서 큰 글자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든 걸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우면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수술 기간과 재활을 마치는 동안 전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처 원룸 하나를 얻어 병원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큰 글씨가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집에 도착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옆집에서 아들네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다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네에는 제가 버거운 나머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핑계로 절 내치려 했고 사실상 이민은커녕 바로 옆집에서 지내면서 아예 저와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척을 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죠. 급히 망막 이식을 하고 집에 온 순간 나만 몰랐던 광경이 펼쳐졌다는 게 참 우습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자식까지 나에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제가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자 며느리와 아들은 둘이 저를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전방에 최지훈, 그리고 최지훈 옆에 싹퉁바가지. 내가 너네 안 보일 것 같니? 인간들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엄마, 저희가 보여요? 아니, 어떻게. 사실 미국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어머, 그러게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세요? 저희가 보이다니, 뭐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너네 요절 내려고 막막이식 하고 왔다. 이것들 가만 안 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네 나한테 땡전 한 푼 못 얻어갈 테니 그리 알아. 너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지? 인성도 양심도 다 저버린 것들이 돈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지. 제 말에 기겁한 아들내였고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런 걸 며느리라고 허락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싸워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눈수술을 하고 와서 우릴 시험해? 어머님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수술을 한다면 말을 해야지. 뒤에서 우리 지켜보고 재밌었죠? 저도 어머님한테 농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언짢거든요? 사람이 어쩜 그래요? 농락? 너네가 미국 간다고 하고 옆집 얻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한 건 어쩌고? 경비원이 오죽하면 대가족이라고 하겠어? 그래 놓고 나 모시기 싫으니 없는 척 숨어 지내?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나 너희 절대 못 봐줘. 이제 끝이고 너네가 살고 있는 집도 뺄 거니까 그리 알아. 어디 니네 월급으로만 살아봐. 욕심 많은 나쁜 것들 같으니. 네가 아들인 게 참담하고 끔찍하다.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정말 한탄스러워. 두고 봐라. 너희 용서 절대 안 할 테니까. 엄마,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솔직히 장애인 엄마 모시기가 쉬운 줄 알아요? 요샌 다 양로원 보낸다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그래요? 그럼 자식한테 재산 반은 떼어줘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다름 아닌 돈 때문에 날 데리고 있었던 거겠지. 절대 못 줘. 네가 뭔데 부모 재산을 탐내. 아들과 하고 싶지 않았던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아들내애가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본을 뜯어낸 것을 경위로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내애는 제가 좋아서 준 재산을 왜 반환을 해야 하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생각보다 이 사태를 증명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간 줄 알고 보낸 돈들과 그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아들네의 태도 때문에 법정에선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반환은 아니었지만 저를 버리려고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죄목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아들네에는 분해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있는 돈까지 뜯어가니까 속이 편하냐고요? 진작 수술해서 그럼 나 덜 쪽팔리게 하지. 왜 장님이 돼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요? 나 나쁘다고 할 거 전혀 없어요. 그땐 이런 수술이 없었어. 내가 장님이라 너한테 해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늘 너만을 위해 네가 제일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해주는 게 없는 애미라 네가 밤잠 못 자고 공부할 땐 같이 밤새면서 힘이 돼주려고 했고 너만을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았어. 그래, 너한텐 많이 모자라는 어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 이쯤 손절하는 게 맞다 싶어.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도 말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그렇게도 창피하는 엄마니까 다신 보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자.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요. 그 재산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진짜 엄마도 아니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네가 자식이라면 엄마 돈만 생각할 수 있어? 너나 나나 비차일반이고 이제 연락 말거라. 전 이 한마디만 하고 나섰는데 그럼에도 아들네에는 억울했는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무력을 쓰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전 경찰에 고소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엔 제 친구 아들로 인해 이 소문이 퍼져 페류나라고 낙인이 찍혀 회사도 간두고 말았다고 했어요. 회사를 간두고 나서야 며느리는 저에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비는 것도 오로지 저들을 위해 비는 거였지만 말이죠.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얻고 나니 아들네이가 하는 행동들이 못 믿었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눈 안 보이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둔 게 고려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치유가 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게 산 저희니까 생각이 짧을 수도 있죠. 이제 와서 내 눈도 이제 보이겠다. 너는 회사도 못 다니겠다.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서 그러는 거니? 다신 안 속아. 저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님, 저희 애들은 잘못 없으니까 제발요.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신 안 그럴게요. 네 남편 직업 좋잖니. 그러니까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너희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빌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어머님, 이인은 그러지 말자고 한 건데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와서 손주들을 핑계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다시는 속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사과를 대차게 거절했고 아직까지 제 재산이 탐나는지 주말마다 손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야 손주들이야 보고 싶으니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들네랑은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인 건 자식들은 정상으로 키웠는지 손주들이 아주 저를 많이 따라서 참 귀엽게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그것들을 지금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해주고 있답니다. 그나마 작은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내가 할머니 눈 불편하니까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아이고, 우리 손녀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가 우리 아랑이 때문에 사는 거다. 아랑이 없으면 어쨌을꼬. 할머니, 나는요? 나도 할머니 눈 안 좋으니까 내가 할머니 손 잡을 건데. 언니 말고 내가 할머니 안내할 거야. 할머니가 늙음하게 복이 터졌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걸어주고. 고맙다, 우리 아랑이랑 아름이. 할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언니랑 제가 일요일마다 할머니네 오죠. 그나마 자식한테 서름당한 이 마음을 손주들이 보상해 주는 것 같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아마 남편이 살아생전 재산들을 제 앞으로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눈 수술은 물론이고 아들네가 이렇게 아쉽다고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너무 그립네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눈이 온전하지 않은지라 이 글을 쓰는 데만 5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사실 제 가장 친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노인정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글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매일 경청하면서 저 또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제 글을 듣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건강히 있다가 남편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야겠죠.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 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사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재혼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존말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의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 써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두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옥살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밀어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최장한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최장한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어.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고개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기로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두 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